행부 반갑습니다. 오늘은 메리츠 증권의 또 김경준 부장님 모시고요. 함께 이 트럼프 시대, 특히나 또 트럼프 2.0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이 트럼프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식의 투자 전략을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매달 월마다 월간 주포 시간을 함께 하고 있는데 저번 시간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다행으로 지금 수빈님한테 엎혀가지고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에도 저희가 다음 달에 대한 월간 주도주 포트폴리오를 함께 또 짜볼 텐데 오늘 이 시간은 우선 이 트럼프 시대에 맞춰서 어떤 식의 투자 전략을 우리가 잡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좀 편하게 소통하면서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함께 좀 알아봐야 될 게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로 좀 증시의 변동성이 또 나오고 있다라는 포인트를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는 트럼프가 워낙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유난히 더 강한 것 같고 야, 그에 비해 한국 증시는 여전히 좀 부진하다 보니까 이거 지금이라도 미국 주식 사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좀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도 비슷한 의견이고요. 일단 내년도라든지 한 3개년도 정도는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이제 뭐 EPS 성장률이라든지 GDP 성장률 이런 것들이 떨어지더라도 미국보다는 조금 더 나은 수준이긴 한데 이게 체감적으로라든지 주가적으로 전혀 와닿지가 않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한 2, 3년 잘 버티다가 그 이유는 또다시 미국이 역전을 하면서 치고 나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차라리 이제 미국 준비하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도 많고 그런데 지금 딴 거를 보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늘 중요시 여기는 이제 뭐 성장률이라든지 EPS 성장률, ROE 성장률 이런 거를 볼 때 지금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와 미국의 ROE 차이가 지속적으로 한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에서 언제 신흥국으로 넘어갈지 뭐 옛날에는 환율만 체크를 했었었는데 뭐 그런 구조가 아니라 ROE의 차이의 축소라든지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은 타이트하게 저희는 뭐 월간 주포에서 또 체크를 하겠지만 일단 체크를 해 나가면서 봐야 되는데 여전히 그 미국의 우위이다. 그래서 미국은 지속적으로 이제 오를 것이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법인세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 15%까지 내리겠다. 이런 부분도 중소형주로 또 확대될 수 있는 그 매개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그러면 언제 꼭지를 정점을 달았느냐 이거는 미국도 마찬가지로 빅테크 위주로 이제 자리 잡고 있던 특정 섹터에 돈이 쏠림이 갔던 그 구간에서 중소형 단으로다가 확대가 된다? 그러면 그것들이 정점을 찍고 난 이후가 미국의 정점이라고 단순하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그러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계속 지지부진할 것인가? 지수에 대한 희망은 크게는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하지만 이제 지수단에서 언제 우리가 뭔가 매매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언젠가는 지수대를 보고 그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가 하면 또는 아예 종목단에서만 놀아야 되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목 섹터 위주로 치고 빠지기를 하는 게 낫고 나중에 지수 정도가 한 2650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 820선 위 요 정도가 되면 아마 조금은 그 롱텀으로다가 국내 증시도 이제 편입 가능한 시점이 오니까 그때까지 조금 기다리시면서 종목 대응 뭐 전략 요런 거를 함께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트럼프 당선 이후로 여전히 좀 미국 증시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었고 다만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가 기존에는 빅테크 중심의 상승이 나왔었다면 이게 중소형 쪽으로 확산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또 점검을 해봐야 될 게 이게 트럼프 당선 이후로 확연하게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이 좀 나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도 보시면은 특히나 블록체인, 핀테크, 우주항공, 방산, 클라우드,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 로봇 이런 전반적인 IT 계열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반면 이제 반대 측면은 재생에너지, 2차 전지 이런 쪽이 좀 약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트럼프 관련주가 강세고 해리스 관련주가 약세라고 우리가 좀 이해하면 될까요?
지금은 이제 단기 그런 트레이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블록체인이라든지 핀테크 쪽이 뭐 미국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움직임이 이제 강한 쪽도 그를 구성하고 있는 주변 인물들의 영향을 많이 받을 거고 그로 인해서 이쪽이 규제가 완화될 거다. 그게 사실은 저희가 전략을 짤 때 미리 사전에 나온 거 가지고 짜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이쪽의 규제 완화는 25년도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도 뭐 기대감이 열릴 수 있는 부분이라 가지고 조금 더 힘이 세게 진행을 했고 우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그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 영향인데 그쪽도 마찬가지로 규제 완화 이쪽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트럼프 시대에서의 우리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는 트럼프가 어느 산업을 규제 완화해 줄 것이냐. 네. 그 안에서 또 기회가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거네요. 네. 지금 그 우주항공도 사실은 트럼프가 굉장히 밀었던 쪽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1기 때도 나사에 한 40조 정도를 투입을 해가지고 아라테미스 프로젝트인가 해가지고 이제 달에 무조건 올해가 아닌 내년에 25년도에 사람을 보내겠다. 요런 쪽이었었는데 그거를 이제 당선도 됐겠다. 그쪽을 조금 더 드라이브를 걸고 지금 이제 그 용어가 뉴 스페이스죠. 올드 스페이스가 아니라 뉴 스페이스. 그래서 이 뉴 스페이스의 뜻 자체가 그 정부 주도가 민간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서의 핵심이 스페이스 X고 그에 따른 이제 세부 가지치기 된 쪽에 규제를 완화해주면서 이쪽으로 기대감을 머금고 그게 빈집이었기 때문에 들어가면서 주가는 폭발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어제 전 거래일 날에 막 폭발적이었었거든요. 그 이쪽 섹터가. 네. 그런데 미국 쪽에서는 한 4월부터니까 지금 반년간 수익률이 한 3배에서 14배 정도 나온 종목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우리나라는 좀 뒤늦게 찾아왔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해리스 관련 주들이 빠지는 쪽에서는 저희는 마냥 이제 불편하게 볼 게 아니라 일단은 이 중에서 나중에 단기 수급 이후에 뭔가 다시 완화되면서 주가가 그 오를 수 있는 그 포인트를 찾아가지고 조금 매매에 적용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당연히 트럼프 관련 주라든지 이쪽에 그 매매를 해야 되지만 추후에는 뭐 피해주로 인해 가지고 좀 빠지는 쪽에서도 이 단기 낙폭에 따른 거라든지 아니면 기간 조정이 충분히 왔고 그 이후에 뭔가 전부 다 안 좋다라고 여길 때 결국은 올라가는 측면도 있으니까 그쪽을 한번 노려봐야 될 때를 노리겠지만 아직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혹시 이 규제 완화 쪽 관련해서 얘도 좀 볼만한데 아직 시세가 안 나오고 있네라고 할 만한 부분도 있었나요? 그게 AI 쪽이 아닐까. 아직은 시세가 안 나왔고 그 예전에 1기 때 트럼프가 당선이 딱 되고 나서 올드 이코노미가 뜰 거다 해가지고 세팅을 해놨지만 결과적으로는 IT가 다 끌어올렸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고 자국의 이익이 되는 것들에 적극적으로 이제 풀어주든 성장을 시키려고 뭐 우리 쪽에 공장 지어라든지 아니면 딴 데를 관세를 때려가지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전략을 펼치는데 지금 AI 쪽이 이쪽이 성장단도 나오지만 격차를 벌려야 되는 쪽이기 때문에 이쪽으로다가 우리나라 주가 기준에서 아직 뭔가 방향을 잡거나 한 쪽이 없었고 뭔가 AI 또는 AI 저는 의료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지만 소프트웨어 쪽 이런 쪽으로다가 뭐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다가 그쪽을 살펴보셔도 된다. 그 규제 완화지만 아직은 안 오른 쪽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게 본격적으로 또 오르기 시작할 때 집중하는 거죠. 네. AI 소프트웨어 쪽.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게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또 기존의 바이든에서 트럼프 시대로 좀 바뀌어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포트폴리오 전략 또한 기존과 뭔가 변화가 좀 나와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렇게 또 얘기를 나눠본 거니까 이 전략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월마다 다음 달 주도주 포트폴리오에 어떤 주식을 좀 포함시키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으로서 이번 11월 주도주 포트폴리오 우리가 크게 3가지를 이제 꼽아 봤었습니다. 첫 번째가 조선, 두 번째가 제약바이오, 마지막 3번째가 방산이었는데 지금 11월 이제 중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또 트럼프 시대가 돌입한 상황에 네. 이 세 가지 산업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도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첫 번째 조선부터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네. 조선 어떻게 부장님께서는 트럼프 시대에서도 여전히 좋게 본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 좋게 받고 요번 달 포트폴리오를 짜면서 역시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일단 그 우리나라의 내년도 이익 성장을 이끌 만한 이제 대표 섹터이기 때문에 무조건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비중을 그 실는 쪽으로 의견을 드렸었고, 지금 그때 말씀해 주셨던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 한 통으로 굉장히 뭐 주간 단위로 30% 이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폭등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 이제 뭔가 친환경 쪽으로 해가지고 이중연료 엔진이라든지 내년도에 이익 성장이 굉장히 크게 나올 쪽으로다가 성장에 먼저 맞췄다라고 하면 수빈쌤의 이제 의견을 들어가지고 뭐 다른 이제 그 잠수정이라든지 그걸로 인해서 저도 아이디어를 조금 더 창의적으로 발휘를 해봐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게 사실은 두 가지를 믹스하는 전략, 뭐 방위와 조선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앞단에서 이제 그 뭐 뉴스페이스라든지 뭐 이런 우주 쪽이랑 항공,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이래 방위까지 같이 엮어버리는, 이래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페이퍼적으로다가 쭉 이렇게 뭐 논리 전개를 해 나가던 분들이 오히려 수익률이 조금 꺾이고 주춤한다거나, 그런데 가볍게 두 가지 세 가지 아이디어를 조합한 종목들에서 수익률이 굉장히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수빈쌤 그 종목을 보면서 진짜 놀랍기도 했고 공부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여전히 이제 좋은데 딱 하나가 결국은 다들 이제 걱정이신 부분이 그 부분일 거예요. 뭐 그 교역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물동량이 주는 거 아닌가, 거기에 따라서 뭐 신조선가라든지 영향을 받는 거 아닌가, 또는 그 뭐 파리 기후 협약을 이제 탈퇴, 요 부분도 저도 약간은 조금 어떻게 나올지, 당연히 근데 탈퇴할 것 같은데 그렇죠. 탈퇴 이후에 그러면 친환경 선까지도 영향을 미치는지 이 부분은 조금은 봐야 되겠지만, 윤 대통령한테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뭔가 조선 요런 쪽이 필요하다, 아마 구남 쪽이 되겠지만 그런 선박 제조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그 한국에 필요하다라고 명확히 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뭐 방산이랑 묶여가지고든 다른 쪽을 약간 해치를 하면서 조선은 지속적으로는 우상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결국 중요하기 때문에 트럼프도 뭐 LNG, LPG 요런 쪽으로 다시 그런 쪽으로 그 무게 중심을 실어 나갈 때 우리나라 조선 쪽이 또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 LNG 수주 잔고가 40%대인데 내년도에는 70%까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잠수정 아이디어와 그리고 LNG 선 아이디어까지 같이 묶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약간은 익절과 뭔가 매매 관리만 잘한다라고 하면 끝까지 끌고 가셔도 될 섹터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았었는데 수빈 쌤은 어떻게 조선을 보시는지. 저는 일단 어제 급등한 것에 놀랐어요. 아니 갑자기 솔직히 말해서 최근 한두 달 동안 조선주가 그렇게 강하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좀 이제 약간 부진하고 있었는데 그 전화 말 한마디에 이렇게까지 급등한다고?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말 한마디, 뭔가 이슈 하나, 기대감 하나로 주가가 단기간 급등을 한다면 이거는 좀 팔아줄 필요가 있다. 네, 땡큐 하면서 그동안 내가 이걸 기다렸지. 그렇죠. 내가 이것 때문에 그동안 그 인내 시간을 보냈어 하면서 좀 팔아주면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이제는 좀 반반인 것 같아요. 왜냐면 방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오케이, 좋다. 근데 이 측면에 있어서 과연 실적이 얼마나 나올까? 기대감만큼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다. 사실 국방 관련된 조선이 건조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그 숫자 자체도 지금 메인인 LNG선보다는 확실히 수가 좀 적을 것이기 때문에 당장 지금까지 조선이 좋았던 친환경 부분만 좀 따져봤을 때는 말씀하셨다시피 뭐 파리 조합을 뭐 우리 탈퇴한다 그러면은
그것조차도 좀 우려감으로 인한 투심이 약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게 결국 또 미중 분쟁에 따른 물동량 감소? 요거는 아직은 물음표지만 결국 신조성과의 추세가 좀 말을 해줄 거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조선을 좋게 봤던 기준 중에 신조성과의 상승 이 방향성 추세가 계속 유효한다면 저는 장기적인 방향성을 계속 좋게 보겠지만 지금처럼 단기간 갑자기 급등한다면 이거는 따라잡기보다는 좀 팔아주고 다시 한번 눌릴 때를 좀 기다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11월 주도주 중에 또 하나 제약바이오를 꼽았었는데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많고 이게 지금 트럼프 시대라고 해가지고 뭐 나오는 이제 몇 가지 레포트들이라든지 본다라고 하면 그게 영향을 약간이나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자국의 회사를 여전히 또 힘을 실어준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쪽도 조금은 힘이 딸리지 않느냐라고 우려를 하기도 하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확실히 요번에 하락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우려심과 금리 상승, 단기 금리 상승에 따른 이제 하락 물량 그리고 차익 실현 정도 물량이었는데 이게 워낙 추세가 좋고 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갖고 나올 것들이 풍부하고 종목도 여러 가지고 해가지고 그 탄탄하게 이제 제약바이오를 구성하고 있던 심리가 한꺼번에 이제 조금 차익 실현이 됐든 아니면 단기적으로 접근하던 부분들이 뭔가 시나리오가 확 틀어지는 게 아닌가 해가지고 나온 매도 물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은 저도 대표 종목으로 하지만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종목 위주로만 그 남겨둔 상태지만 이게 뭔가 바이오를 확 꺾는 금리의 단기 상승이라든지 이런 요인들이 뭔가 이쪽을 확 센티를 꺾기보다는 계속 유지는 될 거다. 그리고 관세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쪽은 뭐 지적 그 재산권이라든지 다른 이제 로열티 부분으로 얽히면서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심리가 살아나고 금리가 조금 저희가 원하는 수준 정도까지 그 하락하거나 또는 상방을 막아준다라고 하면 다시 매기가 충분히 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수빈쌤은 어떻게 제약바이오 생각하시는지? 저는 지금이 여전히 저는 개인적으로 제약바이오 비중을 늘릴 수 있을 만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저 역시도 좀 모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일단 트럼프 정책으로 봤을 때 제약바이오에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정책은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국내 제약바이오에게는 좀 반사수의 기회를 좀 얻을 수 있는 정책들이 좀 여러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떠나서 사실 제약바이오 주가를 가장 잘 나타내는 자료를 좀 보시면 결국 금리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금리가 오르면 제약바이오 주가는 부진하고 금리가 떨어지면 제약바이오 주가는 상승하고 이러한 흐름이 미국뿐만 아니라 이렇게 또 우리나라 또 마찬가지로 흐름을 좀 보여주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트럼프 시대보다도 제약바이오 입장에서는 보다 더 중요한 건 금리 인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오늘 새벽이었죠. 네, 11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또 한 번 인하했고 파월에게 많은 또 기자들이 물어봤죠. 트럼프의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계속 물가를 자극시킬 것 같은데 금리 어떻게 계속 내릴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그거 일단은 데이터 보고 판단할게. 약간 이런 스탠스였기 때문에 당장 실제로 트럼프가 지금 정책을 내세운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사람들이 우려하는 물가가 오른 것도 아니고 하는 상황에서 굳이 금리 인하의 방향성을 좀 깨지는 않으려고 하는 좀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아하 금리 인하의 방향성은 좀 지속될 수 있겠다. 오히려 트럼프에 대한 우려감으로 단기적으로 금리가 상승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반대로 제약바이오가 잠깐 부진한 요인이 있고 오히려 좀 사모을 수 있을 만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좀 길게 봤을 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내년 1월 JP모건 헬스케어 앞두고 통상 이제 연말에 항상 제약바이오가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이 여러 차례 나왔었기 때문에 저는 결국 금리만 안정되면 제약바이오도 크게 문제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이 저희가 방산을 또 꼽았었는데 방산은 특히나 또 부장님께서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네. 여전히 좀 좋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그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요. 뭐 탑픽은 뭐 하나 여러였지만
또 올랐잖아요. 근데 네. 또 신고가 그쵸. 영역이고 뭐 4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 계속 얘는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갈 텐데 거기에 있어 가지고 역시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뭐 방산이랑 다른 쪽 그 우주 쪽이랑 묶이든 딴 쪽으로다가 조선이랑 엮이든 뭐 이런 쪽으로다가 여러 개를 믹스해 볼 수 있는 쪽이 있어가지고 저는 막 주목하지는 않았던 쪽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그 일단은 2군에 속해져 있었었는데 이쪽이 위성을 담당하고 레이더를 담당하기 때문에 뭔가 뭐 뉴스페이스 쪽에서 또 담당하고 있는 쪽이 있고 또는 아니면 뭐 이게 싸라고 해가지고 레이더 쪽 그리고 EO라고 해가지고 그 광학 관측 위성 이런 쪽으로 나와서 이게 4랑 2호랑 합해가지고 425 프로젝트라고 하거든요. 네. 정부에서 이제 4대 40기를 하는 그런데 그쪽으로다가 싸 쪽, 레이더 쪽으로 하나 시스템이 또 맡고 있으면서 그 언급해 주셨던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잠수정을 뭐 호주 쪽이라든지 폴란드 쪽에 신규로 이제 내년도에 뭔가 그 따낸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한 15% 정도는 얘가 이제 또 수치를 하는 들어가는 레이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기 쪽으로 천궁2에도 뭐 한 27% 정도 들어가고 그러면 그런 다방면에 약간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그 방사는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위비 쪽이 역시나 진행되죠. 네, 증액되는데 지금 방산을 약간 고민하시는 분은 그 저희가 지금 얘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 이 두 가지 아이디어를 묶어서 약점을 상쇄하는 요 전략을 그 우위로 두거나 좀 괜찮다라고 여기시기보다는 단일 아이디어에 집중하실 것 같아요. 이게 방위비 부담이 증가되거나 GDP 대비해가지고 뭔가 국방비를 늘려라. 이게 2%로 늘려라 했던 것도 거의 안 맞춰놨다가 지금 22개국이 맞췄다가 지금 26개국이 맞추고 있거든요. 이거를 3%까지도 늘려라라고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뭐 국방비의 그런 방위 부담금을 완전히 늘리는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그 부분이 늘어나면 이쪽으로 이제 예산을 돌릴 때가 좀 줄어들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방산 업체들이 조금은 안 좋아지는 게 아니냐. 그거 한 꼭지랑 하나는 그 중동 쪽에 있어가지고 미국의 수출 규제가 있었었는데 그거를 풀어주면서 미국하고도 이제 맞붙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가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단일 아이디어를 적용해가지고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아직도 여전히 그 동남아시아 쪽이라든지 뭔가 남중국해 쪽으로라든지 뭔가 리스크한 상황들이 연출되고 그에 따른 대비를 지금 뭐 K9 자주포라든지 다른 쪽을 통해서 계속 보강을 해 나가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게 풀로 찬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런 걸 보강해 나가야 되고 그 거기에 있어가지고 그 연간 이제 방산 ETF 수익률이 말해주듯이 이게 예전에 불과 얼마 전인데 그때 촬영할 때보다 훨씬 벌어졌어요. 우리나라가 70%대고 유럽 쪽이 한 30%대 수익률이 미국은 10%도 안 나오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입증해 주는 쪽이다. 미국 쪽에서 뭔가 자기들의 이익을 조금 늘리려고 애는 쓰겠지만 그 부족할 거다. 여전히 두 가지 아이디어를 좀 모아서 뭔가 나아가는 쪽에 돈을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수빈 쌤은 어떻게 방산을 보시는지? 저는 솔직히 말해서 방산도 아까 조선을 좀 봤던 것처럼 조금 이제는 반반이에요. 왜냐면 이제 물론 방위비 증액 이런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들이 커지는 거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트럼프가 자꾸 당선 전부터도 얘기했던 게 자기 대통령 되면 우크라이나 바로 종전시킨다. 네. 아직 종전 안 되긴 했거든요. 네. 그러한 종전 이슈가 확실하게 딱 현실이 됐을 때 그러면은 이제 유럽 쪽에서 사실 우리나라 무기를 많이 수입해 갔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센티가 좀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 뭐 펀더멘탈에 대한 문제는 없더라도 이 사람들의 기대감이 워낙 커가 있던 상황에서 이게 좀 줄어든다면 그래도 단기 부침이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뭐 지금처럼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기존 보유자분들은 맘 편히 가져가시면 될 것 같은데 신규 관점에서는 저는 좀 손이 안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신규는. 네. 그래서 차라리 신규로 접근할 거라면은 뭐 부장님께서 아까 아이디어 주셨다시피 방산인데
좀 다른 쪽과 연관지어서 보는 거죠. 방산으로 분명히 얘도 엮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는 많이 안 올랐네. 가령 뭐 우주항공이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보고 있는 거는 보안 이런 쪽도 결국 트럼프가 AI를 키운다면 이 AI도 전략적인 무기로서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방어 체계인 보안 산업 또한 이런 방산 산업이랑 또 엮어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본다면 차라리 그런 쪽을 이미 많이 오른 쪽보다는 차세대의 미래 먹거리로서 좀 공부하면서 차근차근 좀 준비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세 가지 주도주 포트폴리오 외에도 또 부장님께서 저번 달에 소개해 주셨던 부분이 소비단도 주목하자고 하면서 또 개별 기업들도 여러 개 소개해 주셨는데 그 중에 레뷰 코퍼레이션이었나요? 네. 아, 이 기업이 갑자기 단기간 급등을 보여줬어요. 네. 그래서 댓글로 어떤 분이 덕분에 수익 많이 봤다. 은혜 잊지 않겠다. 맞나요? 네. 어떠세요? 이게 조심스러운 게 제가 단타로 알려드릴 게 아니기 때문에 단기 수익이 나신 거는 너무 좋고 이제 저도 기쁜데 이제 꾸준히 뭐 그 종목이 지금 요 정도 올라왔다고 해가지고 제가 또 수익 축하드립니다. 뭐 파세요 이런 저희가 그런 작업을 하고자 코너를 꾸민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더 이제 방향성을 다행히 빨리 잡아줬고 상승 방향으로 잡아줬고 그 이유도 열려있기 때문에 뭔가 저는 조금 더 새로운 아이디어 늘 이제 새롭고 주목해보기 전에 저희가 조금 준비해가지고 한 꼭지를 전달해드리고 또 그게 수익으로 이어지시면 또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앞으로도 준비 많이 해와가지고 새로운 걸 많이 해오겠습니다. 사실 실제 이제 매수 매도 하신 건 또 각자 보신 우리 여러분들이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또 몫이라고 생각하시고 최대한 그 수익을 또 누리시면 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수익을 또 가득가득 가져가실 수 있는데 조금이나마 또 도움을 드리는 역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 달 12월 월간 주도주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꾸리면 좋을지 같이 한번 또 논의해서 또 선보이는 컨텐츠로 제공하고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그것도 한번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12월 월간 주포 때 김경주 부장님과 함께 다시금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달 말에 진행할 12월 월간 주포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주세요.